자, 페이지 56쪽 빛 파트 1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소스 1과 소스 2에서 물결파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골, 이런 식으로 마루, 이렇게 해서 소스 1, 소스 2 사이 거리를 추한다고 했더니 수직 2등분한 선을 그어보니까 여기 델타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제로배가 되는 지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마를 때 마르고 고를 때 고르면서 밝았다 어두웠다가 반복되는 지점이라고 했네요. 역시 이쪽 라인은 마루마루 또는 골골 만났습니다. 델타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2배가 되고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델타 경로차가 2분의 람다의 4배가 되는 지점을 보면서 보강 라인 잡으면서 이 보강 라인의 이름들을 썼습니다. L0 라인, L1 라인, L2 라인 이렇게 썼네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놈들이 있더라? 상쇄 간섭이라는 놈들이 있더라. 그죠? 여기를 N1 라인 하면서 여기의 경로차는 2분의 람다의 1배였습니다. 이쪽의 경로차는 2분의 람다의 N2 라인 하면서 경로차 델타는 2분의 람다의 3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선을 마디선이라고 했네요. 우리가 관심 있는 파동이 크게 세 종류였습니다. 빛이 있었고, 음파가 있었고, 물결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간섭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물결파의 간섭, 보강 간섭이라는 쪽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밝았다 어두웠다가 반복된다 했죠.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반복됩니다. 반면 상쇄 간섭이라는 쪽은 여기 마디선이 했는데요. 마를 때 고르고 고를 때 마르는 과정에서 플랫해버립니다. 밝기의 변화가 없다 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마디선이라 하면서 일정한 밝기로 밝기의 변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음파의 보강은 어땠습니까? 소리가 큰 소리가 들렸고요. 상쇄 간섭은 작은 아예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할 수는 없습니까 하면 좀 그렇지 못한 게 스피커 1, 2가 정파원이 아니에요. 스피커 자체의 크기도 있고요. 또한 우리 귀가 한쪽이 먹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양쪽 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소리가 상쇄가 완벽하게 되어서 이퀄 제로로 하나도 안 들리는 그러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 1에서 빅 파트 1에서 함께 영어의 이중 슬립 간섭 실험인데요. 이 그림을 어떻게 하자고 90도 꺾어보자 하겠습니다. 슬립 1과 슬립 2가 있겠고, 참고로 이 슬립 1, 2 사이의 간격은 매우 좁아요. 대략 한 0.2mm에서 0.5mm 정도 사이가 됩니다. 요즘에는 잘 안 씁니다만은 면도칼날 2개를 겹쳐갖고 쓱 꺼주면 일회용 면도칼 말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정도 이중 슬릿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유리판에다가 초끓음 묻혀가지고 이중 슬릿 끄면 그래서 레이저 공사 쏘면 우리도 집에서 이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실험이 영어의 이중 슬릿 간섭 실험인데요. 1801년에 이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1801년에 이 영어 이중 슬릿 간섭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다라고 일단락 되어지게 된다 했습니다. 이후에 한 100여 년 만에 입자로서 설명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슬립1, 슬립2 준비해보고요. 스크린 사이의 거리 L은 보통 1m에서 2m 사이 정도로 놔두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됩니까 하면 L0 라인입니다. 경호차가 얼마 된다? 2분의 람다의 제로배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참고로 여기까지 지금 스크린 잡힙니까? 네. 자, L0 라인 되고 있습니다. 경차가 2분의 람다의 제로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 라인을 봤는데요. 여기가 N1 라인 쓸게요. N1 라인이 뭐라고?
경고차가 2분의 람다의 한 배가 됩니다. 예, 여기가 이만큼이 델타 경고차가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 파동이 진행하면 이런 식으로 가서 반파장만큼의 경고차 때문에 상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는 거죠. 확인되겠습니까? 그러면 보강 라인에는 L1 라인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큼을 경고 차이로 삼을 수 있겠고, 그지? 여기가 파장이 가면 이쪽에서 한 파장만큼 차이 나서 와서 보강인이라는 발등대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만약 빛이 완벽하게 입자였다면 3, 1, 2를 통과하면서 빛이 두 줄기만 딱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밝고 어두고 하는 이 무늬가 수의 이상이 쫙 펼쳐진 것을 보고 보강 간섭 및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실험이 바로 영어 이중 슬릿 간섭 실험입니다. 무슨 슬릿을 통했습니까 하면 이중 슬릿을 통했다 했는데요. 뭐 앞에 그림에 보면 슬릿제로가 있어요. 슬릿제로라는 것은 이 3, 1, 2에 같은 위상의 빛이 오게 하기 위한 장치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레이저 포인트 같은 것들 사용하면 레이저 사용하면 어차피 동일 위상, 단일 위상으로 가기 때문에 3, 1, 2에 위상이 동일한 빛이 오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중 슬릿이 아닌 단일 슬릿에 대한 간섭 실험도 소개할 거예요. 알겠어? 자, 일단 요거 내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널찍하게 써주셔야 될 텐데. 빛에 대해서 보강 간섭이라는 쪽은 밝은 쪽, 상쇄 간섭이라는 쪽은 어두운 쪽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중 슬릿 사이의 간격은 매우 좁아요. 요 각을 세타로 해볼게요. 이 길이가 L이었고요. 중앙 밝은 무늬에서 그 다음 밝은 무늬까지 요 간격을 델타 X를 합시다. 되겠습니까? 탄젠트 세타는 얼마 되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L분의 델타 X가 됩니다. 되겠나요? 지금 이 그림에서 뭐 좀 굉장히 과장되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슬릿 간격을 D라고 할게요.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요각 세타나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고, 이해됐어요?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사인은 이것분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D분의 델타 경고차로 쓸 수 있습니다. 세타가 너무 작으면 탄젠트 세타나 사인 세타나 비슷하게 쓸 수 있겠고, 사인 세타를 어떻게 쓴다고? D분의 델타 경고차로 쓸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중앙 밝은 무늬에서 그 다음 밝은 무늬까지 할 때 델타 경고차가 얼마 나왔습니까? 하면 한 파장 나왔잖아요. 델타가 얼마 나왔다고? 한 파장 나왔다고요. 람다는 L분의 D 델타 X가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빛의 파장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L분의 D 델타 X를 통해서 밝고 그 다음 밝은 무늬까지, 아니면 델타 X를 구할 수도 있겠죠. 뭘 주면서
슬립 간격 D를 주고 레이저 광선에 파장을 주고 길이 L을 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델타 X가 어느 정도 걸릴까 같아야 합니다. D를 줄게요. 0.2mm를 줄게요. L을 줄게요. 1.5m를 줄게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파장 6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빛을 파장 줄게요. 델타 X 이 간격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계산해 주십시오. 왜요? 계산이 어려워요? 내가 해야 될까요? 델타 X는입니다. D분의 L 람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슬립 T가 얼마입니까 하면 0.2 밀리미터 했는데요. 밀리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을 뜻합니다. L 1.5m를 주었습니다. 람다요 600 나노미터를 줬는데 나노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9승을 뜻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냥 뭐 지우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0.2분의 1.5면 2분의 15가잖아. 이 정도면 7.5를 쓸 수 있겠고 되겠습니까? 7.5 곱하기 6이면 얼마예요? 45인가요? 네. 7.5 곱하기 6이면 45가 나옵니다. 45 곱하기 10의 2승 100이고요. 그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4.5로 하면 10의 3승으로 써도 괜찮겠죠? 이해했어요? 그렇게 미터가 나오겠네요. 10의 3승과 10의 마이너스 6승이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밀리미터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4.5 밀리미터의 델타 X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 이 무의 간격 델타 X가 커야 좋을까요? 작아야 좋을까요? 당연히 커야 좋죠. 밝고 어둡고 무늬가 그래도 4.5mm면 그래도 좀 볼만하잖아요. 만약 밝고 어둡고 무늬가 0.1mm라 생각해보자고. 0.1mm 보이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뭐가 돼야 돼? 이 델타 X가 크면 좋겠어요. 파장이 긴 레이저를 사용해야 될까요? 짧은 레이저를 사용해야 될까요? 긴 레이저를 사용하면 좋겠죠. 푸른색 레이저보다 붉은색 레이저가 좀 더 옆으로 밝고 어둡고 무늬 간격이 좀 커서 좋겠습니다. 슬립 D 간격이 좁아야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0.2 mm라고 슬립 간격을 주었는데요. 집에 면도칼이 없어서 커트칼 2개를 붙였어요. 커트칼 2개 붙이니까 한 2 mm 간격으로 커트칼이 나온다면 0.2가 아니라 2가 되면 4.5mm가 아니라 0.45mm가 되는 거예요. 밝기 보기가 좀 밝고 어둡고 좀 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스크린 사이 거리는 너무 멀어버리면 빛이 좀 적게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기왕이면 파장 긴 레이저를 사용하는 게 좀 더 밝고 어둡고 하는 이 무늬 간격이 좀 더 잘 볼 수 있겠고 슬립 간격 D를 좁힐수록 좀 더 잘 볼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영어 이중수리 실험에서는 이 밝고 어둡고 무늬가 한 20개 이상 쫙 펼쳐지게 됩니다. 나는 이걸 직접 집에서 실험해봤어요 하는 사람이 나오면 더 좋겠네요. 그죠? 보준? 잡니까? 순간 정신줄 놓으시나요? 저번에
회절이라는 이름이 한번 소개됐습니다. 회절. 회절은 파동이 장애물을 건너서 휘어 들어가는 현상을 회절이라 합니다. 세상에는 회절이 잘 돼야 좋은 경우도 있고 잘 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회절이 잘 되기 위해서는 파장이 길고 슬립폭이 좁아야 회절이 잘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중 슬릿을 통해서는 우리가 간섭 무늬를 봤다라고 했는데요. 단일 슬릿을 준비를 시켜보았습니다. 일단 이중 슬릿처럼 먼저 구멍을 뚫어 놓을게요. 슬릿 1, 슬릿 2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을게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운데 밝은 무늬가 왔습니다. 여기는 델타 경우차가 얼마라고? 2분 람다의 제로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밝은 무늬 있는 쪽을 봤습니다. 여기 델타 경우차는 2분 람다의 2배가 됩니다. 어두운 무늬 나온 쪽은 델타 경우차가 2분의 람다의 3배가 될 것이야. 많이 봤던 거죠? 밝은 무늬 있는 쪽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이 밝은 무늬 쪽은 그래서 한 파장만큼 경로 차이가 나와서 이 밝은 무늬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이중 슬릿 간섭 실험이었다면 말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되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단위 슬릿으로 해야 된다잖아요. 예, 이걸 중간에 다 뚫어 놓을게요.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빛도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슬릿 구멍을 뒤를 뚫어놨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반파장 나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요 놈의 빛과 요 놈의 빛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반파장 차이가 나니까 상쇄가 돼버립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빛과 요놈 아래쪽에 있는 빛도 역시 반파적 차이 날 것이야. 상쇄가 되어버립니다. 이놈 밑에 있는 빛과 이놈 밑에 있는 빛도 그럴 것 같네요. 그냥 뭐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요, 이중 슬릿에 대한 간섭 실험에서는 분명히 경구차가 2분 람다의 짝수배가 돼서 밝았던 이곳이 이제는 어두운 곳이 되어버립니다. 델타 경고차가 2분의 람다의 짝배가 됐더니 어두운 곳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 어두웠다 하는 이쪽은 어떨까요? 사진 하나 찍어놔. 이쪽에 어두웠어요 했던 부분은 어두웠다 했던 것은 2분 람다의 3배 나오기 때문에 예, 요렇게 1.5 파장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역시 뭐 하자? 3등분 치는 거죠. 그러면 요 광자와 요 광자는 예, 상쇄가 일어납니다. 그 밑에 있는 놈과 그 밑에 있는 놈도 역시 상쇄가 일어납니다. 그 밑에 있는 놈과 그 밑에 있는 놈도 역시 상쇄가 일어납니다. 이쪽 파트는 예, 그래서 한 파장만큼의 경로 차이가 나는 요 놈은 이것끼리 전부 다 상쇄가 일어납니다. 대신 요거는 살아남았네요. 이해됐어요? 그 놈은 살아남아서 밝은 무늬가 됩니다. 단 중심부의 밝기보다는 당연히 현저하게 어둡습니다만 어쨌든 완전히 어두운 거에 비해서 밝은 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밝고 어둡고 무늬를 강도를 보면 여기는 밝고 어둡고 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끝에 가면 이제 많이 어두워지겠지만은 중심부의 밝은 무늬는 대부분 광도가 비슷합니다. 이쪽은 어떻습니까 하면 가운데 센터가 굉장히 밝고요. 중간에 여기가 어두운 무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로차가 델타가 얼마? 2분의 람다의 2배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2분의 람다의 3배 되는
이쪽이 살짝 밝고요. 이해됐어요? 중심부의 광도가 가장 크고, 다음 이쪽 밝다 하는 것은 중심부 광도보다는 당연히 어둡습니다. 또 이런 그림이 나오죠. 이건 중심부에서 밝은 무늬가 한 2개, 3개 정도 하고 끝나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중슬 간섭 실험에서 밝았던 곳은 단일슬릿 실험에서는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것이었던 것은 또 밝은 곳이 되겠고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회절이 잘 되려면 했습니다. 회절이 잘 된다는 것은 파장이 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란색 광선인데 붉은색 광선을 하면 회절이 잘 돼요. 옆으로 잘 퍼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 광선을 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퍼져서 나오게 되는 것을, 그럼 파란색 광선을 하면 좀 덜 퍼져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것을.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뭐 필요한 사진 하나 더 찍어주시고요. 어딘가에는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책에 뒤져보면 단일슬에 대한 실험도 똑같습니다. 람다는 L분의 D 델타 X로 까만 연필 하나는 분명히 부족하겠죠. 네, 까만 연필로 하면 뭐 하나는 붓다라고 글자 쓰고 하나는 뭐 푸르다라고 글자 쓰고 뭐 해야 되겠습니다만, 단일슬릿에 의해서는 회절 실험되는 거예요. 이중슬릿에 의한 간섭 실험과 단일슬릿에 의한 회절 실험입니다. 자, 퀘스천. 아까 회절은 잘 되려면 슬릿 폭이 좁아야 된다 했습니까? 넓어야 된다 했습니까? 좁아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면도칼로 슬릿을 이렇게 단일 슬릿을 하나 쓱 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생겼다고 해보자고요. 이게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에요. 그럼 이 회절 무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이쪽 부분은 회절이 잘 되니까 옆으로 퍼져요. 즉 중앙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조금 밝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위쪽으로는 회절이 잘 돼? 안 돼? 잘 안 되겠죠?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밝고 어두운 무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생기겠죠? 말뜻 이해됐어요? 구멍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슬 들어온 구멍을 네모나게 해놓으면요. 예, 십자가 모양으로 중앙 밝고 또 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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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구멍 뚫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동그랗게 구멍을 해놓으면 돼요. 예, 중심부 밝고 그 다음 밝은 동그란 무늬가 생기겠고 또 밝은 동그란 무늬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되겠습니까? 맞다시피 물리원 교재에서는요, 방금 얘기했던 거 싹 갉아먹고 전자총을 쐈더니 회전 무늬가 생기더래. 그게 X 회전 무늬하고 똑같더래 하면서 넘어가 버려요. 중간단계 없이. 방금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물질파라는 놈을 소개할 때 똑같은 내용을 소개할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어렵죠. 그리고 파동이란 게 아까도 저번에 계속 얘기하다시피 이 천체하고 비슷하게 해요. 이것저것 섞어서 한 문제가 나와요. 예, 58쪽에 보면은 빛의 회절 실험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네요. (57쪽에) 얇은 막 간섭 실험은 다음 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다가 얇은 막 있으면 그냥 일단 스킵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얇은 막 하려면 또 이제 자유단 반사, 고정단 반사 이걸 또 하나 더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59쪽인가요? 전반사라는 이름을 쓸게요. 맞습니까? 네. 어디 갔지? 자, 전반사 모두 전자를 쓰고 있습니다. 전부 반사가 일어난다 했는데요. 이름은 반사지만 실제로는 굴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소환 매질이 있고 미란 매질이 있네요. 보통 이제 소환 매질에서 미란 매질로 빛을 한 줄기 쏘아줬는데요. 이번에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한 줄기 빛을 쏘아줄게요. 내정에서 쏘아줄게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는데 네, 이런 굴절광이 생깁니다. 물론 반사도 또 생기죠. 요걸 입사각이라면 요 반사각은 당연히 같은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가 굴절각이 되죠. 저번에 말했지만 소하다는 것은 법성과 세우는 각의 크기가 크다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각을 높여봤어요. 반사각도 있고요. 근데 굴절각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얼라리야 굴절각 R이 90도가 되어지는 상황까지 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뭐 그냥 레이저 포인트 갖고 집에 뭐 유리 같은 거 있다든지 또는 물에서 한번 해보시면 쉽게 해볼 수 있는 실험입니다. 난 전반사 실험 해봤거든 하면서 좀 집에 자소서 한 줄 써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각보다 좀 더 키워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이제 더 이상 그래도 굴절왕이라는 게 있었는데 더 이상 굴절이 안 일어나는 전부 반사가 일어나는 올반사였지만 실제로는 전반사 이것으로는 풀 리플렉션을 쓰고 있습니다. 전부 반사가 일어나는 굴절광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전반사는 무조건 미란 곳에서 소한 곳으로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때 넣어준 입사각은 하겠습니다. 요 각을 굴절광이 90도가 되게 만드는 요 각을 우리는 아이크티컬 임계각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관심사는 임계각이라는 게 몇 도니 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 정리해 주십시오. 예, 59쪽에 보니까 편광이라는 것도 소개되고 있네요. 맞죠? 어딘가 보면 분명히 책에 있긴 있어요. 자, 그렇다면 N 굴절률을 합니다. 소환 매질에 대한 미란 매질의 상대 굴절률 이렇게 써볼게요. 소환 매질에 대한 미란 매질의 상대 굴절률 이렇게 말입니다. 이건 1보다 크다 작다?
얼라리야? 크다. 크다죠. 수학의 굴절이 작은 놈이잖아. 네. 작은 놈에 대한 큰 놈을 하는 거였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는 사인각을 비교해 볼 때 어쨌든 굴절각이 90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92분 자에 들어가고 임계각이 분모로 들어가면 이보다 더 크게 세팅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수압 매질이 만약에 공기여서 굴절류 값이 1이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네요. 사인 90은 1이잖아요. 그래서 n 미란 것의 굴절률은 사인 임계각 분의 1 됩니다. 또는 사인 임계각은 그 상대 굴절률 분의 1로 나올 수 있겠네요. 확인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에 대해서 공기, 물, 유리, 다이얼을 볼수록 굴절률이 커진다 했습니다. 굴절률이 커진다는 것은 임계각의 크기는 더더더 작아지거든 하겠다고요. 임계각이 작아진다는 것은 임계각 이상의 각도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전반사가 일어날 확률이 좀 더 높다 되겠죠. 확인됐나요? 예,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전반사는 어디다 써먹어 하는 응용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수함 전망경을 한번 볼까 싶네요. 잠수함 전망경에 거울 두 개를 이렇게 놔둔다면 하네요. 예. 빛이란 게 이렇게 와서 이 부분 이렇게 와서 물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거울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이거 쉽게 깨져요. 잠수함 전망경이 거울이 깨져버리면 잠수함 기능하겠습니까? 물론 물속에서 뭐 어떻게든 헤쳐나가면서 뭔가 작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빼꼼히 나와갖고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즉 저쪽에 뭐 적 함선이 있는지 이런 것들 봐야 될 텐데 그래서 잠수함 전망경은 이런 거울을 사용하진 않고요. 직각 프리즘을 사용해 봅니다. 직각 프리즘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임계각이 요 각이 45도지 않습니까? 그지? 45도보다 임계각이 작아요. 그 말은 여기서 전반사가 됩니다. 똑같이 직각 프리즘을 사용하면 여기도 전반사 돼서 들어오겠네요. 이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물체에 대해서 이렇게 물체를 볼 수 있겠군요. 이제 뭐 통만 만들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무래도 전반사 응용하면서 가장 많이 나온 건 아무래도 광케이블, 광통신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중심부의 코어라 불러주는 것은 좀 더 미란 소재입니다. 똑같은 유리인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유리의 그 체질에 따라서 굴절 점이 달라했습니다. 바깥쪽은 클래딩이라고 불러준 놈입니다. 이건 소환놈입니다. 그래서 빛의 정보가 이렇게 오는데 임계각 이상의 각도였다면 전부 반사해서 클래딩 쪽으로 안 흐른다 하겠다고요. 즉 빛 신호를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하면서 0, 1의 디지털 신호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빛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꿉니다. 뭐 LED가 담당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와서는 빛 신호를
다시 전기 신호로 바꾸면 되겠네요. 전기로 바꾸니까 이건 광다이오드를 통해서 그래서 보내는 송신 쪽과 받는 쪽 수신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광케이블의 장점은 우리가 전기 신호, 전기 통신, 우리 통신이었다면 한 회선당 양쪽에 한 사람밖에 못 씁니다. 그지? 다른 사람이 그게 하면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도청이라 합니다. 의도치 않게 선이 쓱 합선되면 혼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신호다 보니까 중간에 누가 들을 수 없죠. 이해됐어요? 도청임이라는 게 불가능한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파란색 광선을 쏘서 그런데 한 회선에 파란색 광선을 쏘고 초록색 광선을 쏘고 빨간색 광선을 쏘고서 서로 다른 회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회선에 여러 명이 동시에 혼선 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이 이거 깨지면 복구하기 좀 많이 힘드네요. EBS 극한 직업 중에 보면 요 광 케이블 매설하고 또 깨진 거 다시 연결 붙이는 뭐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사 정리해 주십시오. 입시물리 우리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전반사에 대한 광케이블에 대한 문제가 꽤 많이 실려있을 텐데 이제는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 조금 더 오버할게요. 우리가 소환돼서 미란대로 빛을 한 줄기 밀어넣다 했습니다. 뭐 이렇게 꺾어졌습니다. 이제 노란색 광선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데요. 빨간색 광선 어떻습니까? 하네요. 파장이 긴 빨간색 광선은 상대적으로 덜 꺾입니다. 이게 덜 꺾인 거예요. 파란색 광선은 좀 더 많이 꺾입니다. 우리의 가시 광선은 이 유리와 같은 매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미묘하지만 굴절률 차이를 통해서 이렇게 색이 나눠지게 됩니다. 빛이 나눠진다, 분광되는 그런 놈이 돼요. 그래서 망원경에 굴절 망원경을 사용하면 반드시 색수차가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꺾었습니다. 유리를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드는데요. 이게 뭐예요? 프리즘입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나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약간 돌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리즘의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굴절률은 파란색이 상대적으로 굴절률이 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이 그림과는 다른 그림입니다. 여기 소환 매질, 미란 매질 준비해봤습니다. 노란색 광선으로 했더니 노란색 광선은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즉 이 각은 I 크리티컬 노란에 대한 인계각입니다. 빨간색 광선을 한 줄 주었습니다. 파란색 광선을 한 줄 주었습니다. 똑같은 각을 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란색 광선은 굴절률이 커요? 인계각이 작아요? 즉 파란색 광선은 이 정도만 하면 굴절 90도가 되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각 이상이었으니까 파란색 광선은 전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빨간색은 어떤데요? 빨간색이란 것은 이보다 인계각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빨간색 광선은 반사도 있고 굴절광도 존재합니다 하는 거죠. 맞아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뭐 얇은 막 간섭 실험 빼고는 뭐 앵간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앞에 소리 파트 1, 2 아직 덜 푼 사람들 많을 겁니다. 아는 사람들 풀어내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소리 파트 1, 2 다 풀었는데 아직 도플러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좀 넘긴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빛 1에서는 이제 얇은 막간섭 빼고 얇은 막간섭은 다음 주에 한다 했습니다. 이중 슬릿, 간섭 시름이라든지 단일 슬릿, 회전 시름이라든지 또는 전반사 관련된 문제들 풀어내십시오. 알겠어요? 뒤로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최대한 많이 푸시고 집에 가셔서도 역시 마찬가지 최소한 소리 1, 2는 다 풀어놓을 수 있도록 알겠나? 정리하십시오. 문제 푸세요.